혹시 법인 설립 때 만든 그 표준 원시정관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정관 하나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지금 당장 정관을 뜯어고쳐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립니다. 표준 정관을 방치하면 크게 세 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첫째로 중간 배당이 막힙니다. 정관의 근거가 없으면 이익이 쌓여도 주주환원을 못하고 결국 과도한 법인세와 미처분이익인 여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이 부인당합니다. 별도 규정 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세무조사에서 비용 인정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사로서의 무한 책임입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책임 한도 규정이 없다면 경영상의 작은 실수가 대표님의 개인 자산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제도 정비 5단계를 진행하세요. 첫째로 현재 우리 정관에 독소 조항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수점검하세요. 둘째로 중간 배당 조건과 임원 보수 위임 조항을 구체화하는 보완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정관의 위임을 받아 상여금, 퇴직금 지급 규정을 문서화하는 내부 규정 문서를 만드세요. 이게 없으면 사무소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지로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지로 등기 등 행정 절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방패이자 위험관리도 구입니다. 지금 바로 정관을 확인해 보세요. 경영지원 플러스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월급, 당연히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놓치고 있는 임원 보수의 함정, 오늘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을 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지급 규정이 있느냐입니다. 유정도 없이 이익 좀 났다고 연말에 보너스 좀 챙기자 하면 안 됩니다. 세법은 이런 일시적 상여를 이익의 임의 분배로 보고 전액 선금 불산입, 즉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내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하려면 첫째로 보수 한도를 설정하세요. 주총에서 정한 한도를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비용 인정 안 됩니다. 둘째로 보수 구성을 문서화하세요. 기본급, 성과급, 고정성의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산시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로 증빙을 쌓으세요. 단순히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KPI 평가자료,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관해야 세무조사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되어 보수의 객관적 근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표님의 급여와 상여금은 가장 큰 세무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법인세는 줄이면서 대표님의 개인소득세와 4대 보험료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급여 배당 전략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에 자금 월급으로 가져가자니 소득세가 무섭고 배당은 건강보험료가 걱정될 때 그 정답은 바로 임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설계 하나로 세금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처럼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1배수밖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정관을 제대로 정비하면 최대 2배수까지 안전하게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급여는 세율이 최고 45%를 넘어가지만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로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실효 세율이 10에서 20%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퇴직금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퇴직금을 싸는 게 사회보험료 절감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2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을 절반이나 깎아줍니다. 단순히 회수하는 것을 넘어 노후연금 전략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 배수 규정을 최신 법령에 맞춰 명문화하세요. 직무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확보해 세무조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 등 증빙문서로 완벽히 갖추세요. 전문가와 함께 구간별 세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기 시점에 맞추어 분할 수령 전략을 짜야 합니다. 중간정산 주제가감,
고도화된 만큼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의 설계가 필수입니다. 노동부는 세무서보다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무조사는 돈을 내면 끝나지만 노무 분쟁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올해는 노동부 점검에서도 방담할 수 있는 인사노무 필수 체크리스트를 2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기본은 역시 근로계약서입니다. 구두 약속 절대 안 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교부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대표님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포괄임금제인데요. 월급에 야근 수당 다 포함했으니 따로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명확한 합의와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수천만 원의 미지급 수당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우리 회사의 법전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징계 규정 등이 최신 법에 맞게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 1년 이상은 최소 15일이죠. 최근에는 연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퇴사한 직원이 연차 수당 못 받았다고 할 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반지 규정도도 지지 마세요. 예방 교육은 물론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신고 절차를 정관이나 취업 규칙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 또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 세무와 농우를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농우 관리는 서 있고 외양간 고치면 늦습니다. 사람 한 명 뽑으면 인건비의 4대 보험료까지 합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청년 채용으로 인건비를 최대 80%까지 아끼고 세금 혜택까지 챙기는 고용지원금 실전 공략법을 2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한 뒤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특히 용전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 첫 달급여 명세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보완 없이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도롱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필수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거나 단축 근무를 도입하면 고용안정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지원금으로 비용을 보전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채용 공고를 올리기 전에 사전 상담부터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둘째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표준화하여 언제든 제출 가능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세무사나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원금과 세액공제의 합산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지급 규정과 기록 관리가 철저해야 지원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하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복잡한 절차가 걱정되신다는 경영지원 플러스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동업하실 때 처음에 지분을 우리 공평하게 50대 50으로 하셨다면 갈등이 생기는 순간 회사를 멈추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교착 상태 하나로 연매출의 12%가 날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 동업자 리스크를 완벽히 막는 주주관계와 실전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를 해결할 핵심 장치가 바로 푸시풀 옵션입니다. 내가 이 가격에 살 테니 어느 나가든지 아니면 네가 이 가격에 내 주식을 사고 내가 나갈게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공정가치나 외부 감정평가 방식을 미리 정해둬야 나중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 조항이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팔기 전에 나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도록 강제하는 거죠. 또한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통해 원치 않는 제3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동업자의 사망입니다. 자기 동업자의 배우자가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선다면 회사 운영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사망시 매수 의무 조항을 넣고 이를 생명보험과 연계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으로 그 주식을 사와서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이죠. 현재 가장 세련되고 안전한 자금 회수 전략이자 경영권 방어 수단입니다. 지분 50대 50은 공평이 아니라 위험의 방치입니다. 지금 당장 주주 간 계약서의 교착 해소 장치와 상속 대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경영지원 플러스 전문가를 찾아주세요.